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독자분 중에서 이번에 동진 세미캠을 매매를 하셨나봐요. 동진 세미캠에서 호가창 모습을 보면서 질문 주신 게 있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이 장면을 보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답변도 드릴 겸 공부도 할 겸 해서, 저도 아직 안 봤거든요. 네, 아직 안 봐서 녹화하면서 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동진 세미캠 이 시기죠, 그죠? 질문하신 게 강의하신 거에 호가창 막아놓고 매집하는 경우가 있고 호가창 막아놓고 파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동진 세미캠이 37,000원에 호가창 막아놓고 시장가로 10억씩 20억씩 긁어가는 호가창이었습니다. 근데 평소에 보던 팔아먹는 호가창과는 다른 느낌, 이건 매집 중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상한가까지 올리더라고요. 상한가에서 400만주 걸어놓고 그때는 좀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한 2시 18분, 네, 2시 18분쯤부터 1분봉 호가창 복귀 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엄청났네요, 그죠? 한 6% 정도를 밀고 올리고 이렇게 했었네요. 일본봉 상으로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일단 호가창 배열은 37,000원에서 윗구간에 매도 물량이 좀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렇게 순식간에 밀면서 36,000원을 깨고, 그죠? 밑으로 일단 던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35,000원 정도까지 밀리고 하는 모습인데, 일단 글쎄요, 이런 모든 현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것은 이렇다라고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그래서 참 이 주식이 어려운 건데, 어쨌든 간에 최근 움직임은 한번 시세를 내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겠다, 이런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해볼 수 있는 건데,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대 양봉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종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네, 아무도. 그래서 저도 매매하면서 이게 제가 장대 양봉을 만드는 날, D-Day라고 자주 말하면서, 그리고 주도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결국 주도주가 당일 장대 양봉을 만드는 날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늘 따라 붙는 말이 종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사고팔고 하잖아요. 아니, 종가가 어떻게 되리란 보장이 있으면, 그죠? 그냥 들고 있죠. 뭐하러 그렇게 사고 팔고 하면서 애를 쓸까요, 그죠? 그것도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상승 초기부터 시세 초입, 아니면 막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초입이 살짝 지난 부분, 네, 보통 그 경우에서 많이 잡는데, 결국에는 좀 저가권일 수 있는데 장대 양봉으로 가고 VI 지키고, 그죠? VI 이후에 더 치고 나가고, 그러면 들고만 있어도 되는데 왜 사고 팔고 할까요, 그죠? 일단 그 부분을 아셔야 돼요. 단타, 특히 장중 단타 매매는 예를 들어 동진 세미캠처럼 이런 데서 잡아서, 그죠? 홀딩하고 있는 스윙 투자자가 아니라면, 혹은 그 예전부터 잡고 있는 중장기 투자자가 아니라면, 그죠? 무조건 높은 가격이에요. 높은 가격. 이 높은 가격에서 매매를 한단 말이죠. 높은 가격. 그러면 불리해요. 불리해. 뭐가 불리해요? 보유 심리가 불리해요. 장중 단타는 홀딩을 해서, 물론 이제 때때로 정말 강한 종목이고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낮은 위치고 하면 한번 오버나잇까지 노려볼 수 있겠죠. 하지만 수익 실현은 챙겨놓고, 일부 챙겨놓고, 그죠? 그리고 종가 베팅을 한달지 뭐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리스크예요. 일단은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거예요.
단타 자체가 포지션이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데 거기다가 또 추가로 상승을 하는 거에 베팅을 하고 홀딩을 하는 건데 또 리스크가 더해지죠. 그러니까 제가 장중 단타를 할 때는 욕심이 없어야 된다. 욕심, 일단 첫 번째 욕심, 그죠? 욕심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응? 수익을 챙겨야 된다. 그죠? 그리고 종목에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 네. 일단 37,000원에 질문 주신 대로 이렇게 막아놨다기보다는 현재 37,000원을 못 뚫고 있어요. 그죠? 동진 세미캠이 거래량이 빵빵 터져 나갈 때는 이 정도면 뭐 물론 이때 상황 자체에서는 이렇게 보면 좀 막아놓은 형국처럼 보이긴 하는데 매물이 좀 이렇게 박혀 있으면서요, 그죠? 하는데 어쨌든 저 정도는 뭐 막아놨다라기보다는 안 가고 있다. 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네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실망 매물도 나오고, 그죠? 요즘에 얼마나 이 투하가 많습니까? 폭탄 투하가, 그죠? 네, 특히 라운드 피겨 근처에서 그런 경우가 많죠, 요즘 특히. 그리고 시간대도 2시 넘어서는 30분 넘어가는 묘 타이밍이거든요, 그죠? 2시 22분이네요, 지금이. 이 5만 주로 해봐야 여러분 18억 정도 되나요, 그죠? 18억 정도인데 이 동진 세미캠 거래 터지면서 날아갈 때 18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아놨다라고 표현할 정도는 좀 아니지 싶어요. 연속성이 없었다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밑에 단계에서는 매도 물량도 확확 나오고, 왜냐하면 신고가 지역이잖아요. 역사적 신고가. 그러니까 37,000원 이 라인이 역사적 신고가에서 매물대로 작용할 수 있는 라인, 그리고 그 고점 영역에서 물려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는 라인, 그죠?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에서 여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죠? 여기서도 수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보유하고 올라오던 사람도 더 이상 못 가나 보다 하고 수익 실현도 나오고, 그죠? 네, 그럴 수 있는 자리죠. 네. 어쨌든 큰 금액은 아니다. 네, 큰 금액은 아니고 호가창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그렇게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밀리지 않는 모습, 그리고 특정 구간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모습들은 뭔가 이 뭐랄까요, 좀 인위적인 현상이긴 하죠. 왜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밀렸으면, 그죠? 이렇게 물량이 많이 순간적으로 나왔는데 이거 계속 던져버리면, 그리고 누군가가 받아주지 않으면 결국 밀릴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도 결국 여러분들 누군가가 받쳐주지 않으면, 네? 밀려. 시장 참여자들이 이거는 더 간다라고 보고 함께 매수 동참을 하던 뭘 하던 간에 어쨌든 누군가가 받쳐주지 않으니까, 그 누군가가 이제 그 특정 뭐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도 받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팔기만 하니까 내려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럴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구간에서.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 구간인 거잖아요. 네, 이 구간. 그러니까 밀려도 할 말이 없는 자리이기도 하고, 네, 역사적 신고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갔을 때는 그걸 뚫고 강하게 날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뚫었다고 해서 계속 그 종가가 거기 있으리란 보장도 없고, 그죠? 그래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드디어 37,000원 구간을 한번 장악을 하고, 그죠? 그 위에 이제 매물들이 형성이 돼 있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네, VI 찍고 뭐 그런 상황인데, 자, 봐보세요. 제가 차라리 상따를 하면 했지, 그죠?
상한가 가기 전에 움직임이나, 그죠? 그리고 보통 제가 홀딩 하다가, 만약에 제가 여기서 제 타점 일지 같은 거 보시면 뭐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잡았어요. 근데 분할로 매도 치다가 상한가를 갔어요. 그럼 저 보통 어떻게 하나요? 상한가에서 거의 팝니다. 네? 그죠? 상한가에서 보통 거의 대부분 팔아요. 그리고 상한가에서 팔고 일부만 남겨놓고 다음날 뭐 갭을 먹던지. 아싸리 여기서 상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고 큰 뉴스가 있었다면, 네, 상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고 차라리 상따를 하지, 상따를 계획하고 한 매매는 오버나잇 하지, 이거를 밑에서 잡아서부터 쭉 들고 다음날까지 그냥 그대로 수익 실현 없이 들고 가고, 제가 이런 매매 방식을 잘 안 하는 게, 상이 풀릴 수도 있고, 그죠? 상이 풀릴 수도 있고, 제 첫 번째는 수익은 실현한다예요. 수익은 실현한다. 물론 그걸 강하게 홀딩해서 다음날 걔까지 다 먹어버리면 수익 크겠죠. 하지만 그럴 시장이 있고 아닐 시장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럴 시장이 있고 아닌 시장이 있잖아요. VI 이후에도 갭으로 시작했죠. 그러니까 인수지시라는 이 키워드 자체는 특히 이제 삼성에서 엄청 큰 이슈예요. 그러니까 힘이 강했겠죠. 엄청나게. 네. 그리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여기서 아까 움직임에서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 그리고 그 힘, 그리고 아까 그 뚫지 못한다는 부분, 그죠? 뚫지 못한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37,000원 라인, 그 가격대가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제가 일찍 안 나가고 했으면 이 부분에서 매매를 했을 것 같아요, 저는. 하지만 트레이딩이 들어가도 제 스타일이 한 요 정도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타이밍인데, 근데 트레이딩을 했더라도 여기서 매도를 다 나갔을 겁니다. 아니면 일부만 들고 이거 여기로 가져갔던지. 하지만 이 깨지고 이거 내려가는 모습 있죠. 그리고 아까 상한가에서 400만 주 걸려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결국에는 그 400만 주를 못 뚫고 강하게 잠기지 않았으면 여기서 다 쳐냈을 겁니다. 네, 그 수익은 항상 챙겨야 된다. 트레이딩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 엄청나게 모든 것을 파악하고, 그죠? 와, 이거 세력 매집이다. 물론 이제 매집의 형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추를 해내고 특이점들이 있어요. 네,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만약에 여기 깨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절하는 거예요. 이 추세가 나갔으면. 일단 단타는 아무리 이게 좋아 보이고 정말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안 가면 손절하는 게 단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거를 가지고 유추를 해보고, 그리고 트레이딩으로 연결시켜서 실제 매수 진입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지만 아니다 싶으면 아닌 거예요. 그냥 트레이딩이 그래요, 여러분들. 아니다 싶으면 빨리 대응하고 나오는 게 대응이잖아요. 대응. 그러니까 빨리 컷하고 나오는 게 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대응. 예, 트레이딩은. 아니면 여기서 들고 있으면 이게 진짜 그야말로, 만약에 앞으로 이게 지지부진해지고 동진 세미킴이라는 주가가 앞으로 뭐 큰 진짜 그게 찌라시 뉴스고 잘못된 거면 앞으로 이 가격을 거의 올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역사적 고점에서 이게 힘든 상황이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다시 정리를 하자면, 아까 이 당시 호가창에서 분명히 특이점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주가가. 그죠?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런 액션이 나왔는데, 그죠? 이 뒤로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위협적인 봉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위협적인 거래량이었고, 이때 당시에. 그죠? 그러면 빠져야 되는, 이게 잘못됐으면 빠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호가창에서도 더 이상 아까 밑에서 계속 안 빠졌잖아요. 그죠? 안 빠졌고, 대신에 이 37,000원은 또 못 뚫고 있었는데, 37,000원에 아까 겨우 15억, 18억 사이. 그죠? 15억, 18억 사이. 그리고 밑에 호가까지 치면 뭐 한 20억 내외. 동진 세미캠이 달릴 때는 20억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거래대금이 얼마나 터지는데.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올리기 위한 뭔가의
작업이나 액션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위치 자체도 신고가를 도전하는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죠? 기대감, 그죠?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기대감을 가지고 광기가 생길 수 있는 차트였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간도 적절했고 오후장 2시 이후였고 애매한 뭐 점심시간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차트상 위치도 괜찮았고 단지 큰 휩소가 좀 있었다. 큰 휩소가, 그죠? 그리고 이 큰 음봉, 물론 1분봉이긴 하지만 어쨌든 추세를 한번 하방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큰 음봉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고 잡히더라, 그죠? 어떤 이들은 이거를 뭐 역상박 수렴해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그런 의미보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보다는 결국에는 주가가 더 안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고점을 잡아먹는 이런 봉들, 트레이딩에서는 중요한 영역이죠. 중요한 모습들이죠. 그리고 거래량이 있고 광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트 위치상으로도 시장 참여자들이 붙기가 좋고, 그리고 광기가 있던 종목이고 찌라시가 있는 종목이었고, 그죠? 그게 찌라시가 사실이든 아니든 걸 떠나서,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먹고 나오면 된다. 먹고 나오면, 아시겠죠? 이 뒤에 우리가 뭐 볼 게 있어요? 없죠. 트레이딩할 구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항상 상 근처를 때리고 죽는 주식은 받는 게 아니에요. 네, 상을 잠궜다가 살짝씩 이렇게 깨고 올렸다가 뭐 이런 건 몰라도 상 근처를 이렇게 때렸다가 제대로 잠기지도 못한 채 밀리는 주식, 그것도 거래 터지면서, 그죠? 이런 봉을 제외하면 이게 거래가 엄청 터지는 거거든요, 그죠?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하나의 기법화 시켜서 막 무조건 이런 거는 간다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가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반등을 하든 뭘 하든 올라간다, 위로. 네, 그게 그날의 단기간, 그날의 고점 지역이더라도, 단타는 항상 매수할 때가 거의 보면 수익 구간이건 뭐건 매수 들어가는 시점이 차트상 단기적으로 고점처럼 보여요, 그죠? 하지만 더 내가 매수하고도 더 올라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주식, 기대감이 있고 그런 기대를 하기도 하고,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은 분명히 더 떨어지지 않고, 이런 위협적인 자리가 나왔는데, 그죠? 더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분명히 맞고는 있고는 한데 동진 세이미캠의 평상시 상승할 때 거래량에 대비해서 뭐 터무니없는 걸로 저렇게 맞고 있다, 그죠? 그냥 맞고 있다라기도 애매하지만 여튼, 네, 그러고 있다. 그러면 거기만 뚫으면 가겠네. 그게 상한가를 갈지 뭐 몇 프로 더 가고 죽을지, 뭐 정말 시원하게 날아갈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 상황 속에서, 그죠? 그거 하나 보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네. 그리고 기대감을 가진 주식이었고, 네, 인수지시라는,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아시겠죠? 그 뒤로 뭐 대주주 매도가 나왔고 그런 것은 이제 우리 뭐 이게 진짜, 근데 대주주가 25만 주예요? 25만 주인가요? 아무튼 제가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 재료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재료나 뭐 하는 부분은.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보시면 이게 이 호가창을 복귀하실 수 있으면 복귀를 해보세요. 정말이지 들어갈 자리가 없는 호가창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맨날 상승하는 호가창도 물론 이게 눈에 익혀 좋지만 이것도 공부가 되실 것 같은데, 이런 호가창에서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 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락이 크게 잡히는 흔적들도 분명히 없을 테고, 그죠? 그리고 호가창의 배열, 그죠? 배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심히 보시면 공부가 많이 되실 것 같네요, 여러분들.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상을 제대로 못 가고 죽는 주식, 네, 그리고 최종 추세도 이탈해버리고 가버리는 주식은 건드린 게 아닙니다. 네,
특히 고가권에서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신고가를 갖다가 죽는 주식.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